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의 답을 구해야 할 때 꼭 한번 만나봐야 할 우리 시대의 큰 어른이죠. 꼿꼿한 허리, 또렷한 이성, 100년의 세월도 이분을 전혀 흔들지 못했습니다. 105세 우리나라 최고령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이제 저지 굶어서 우리 할머니가 석 달 동안 먹여서 키웠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차 한 잔 먼저 따라 드릴게요. 저희가 캐모마일 차도 준비했고 따뜻한 물도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조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셔도 되고요. 조금 뜨겁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뭐 책도 많이 읽었고요. 인터뷰하신 것도 많이 봤는데 일기를 요즘에도 매일매일 쓰세요? 옛날부터 습관이 돼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쓰시는 일기에는 이야기를 담다 내용이 들어가겠네요. 그저 일기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네. 1년, 2년 지난 다음에 또 일기 쓰기 위해서 볼 때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죠. 그랬으니까 이제 금년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작년, 재작년 걸 보고 쓰니까 자기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조금씩 내가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도 느끼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네. 이번에 새로 내신 책 100년의 지혜를 보니까 교수님의 일기를 읽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 안에 보니까 100년의 지혜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했더니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걸 쓰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책은 쓸 때는 내가 쓰지만 한 번 출판돼 나가면 날 떠나는 건데 사회 반응을 이제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 책은 책대로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 아주 옛날 올해 60년 초에 영혼과 사랑의 대화가 한 번 그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97세쯤 됐을 테니까 한 6년 전이네요. 네. 그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이 또 좀 여러분에게 많이 읽혀졌고요. 네. 이번에 100년의 지혜는 나는 그게 반응이 어떨까 싶었는데 제일 좋게 느낀 건 쓸 때는 50대 이상 독자들을 생각해서 썼는데 출판사에서 얘기는 30대가 더 많다고 독자가. 그래서 나이 들어서 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일 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이제 30대 끝자락에 있는데 읽고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 지금 오늘 교수님 뵈니까 이렇게 건강한 105세가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책을 보니까요. 바쁘게 사는 게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람 따라 다 다른데 내게 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랫동안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지금도 이제 내가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으니까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65세 정년퇴직하면서 지금까지는 젊게 살자. 네. 65세 젊게 살자. 그럼 젊게 사는 방법이 길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제일 나이 들도록 많은 일을 하는가. 네. 같은 나이 사람 가운데 내가 제일 일 많이 했으면 제일 사는 보람도 있고 네.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주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성장과 일에 대한 사랑, 의무 비슷한 거, 그것이 오늘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보통 정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정년이 되면 이제 일은 끝났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럼 정년 맞이하신 분들 중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네.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년부터는 네. 이것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학교에서 있을 때에 일하는 것은 강에 물고기가 사는 것 같아서 좁은 사회에 살다가 네. 정년이 돼가지고 밖에 사회로 나와 보니까 강에 살던 물고기가 바다에 나온 것 같아서 네. 훨씬 더 넓고 일도 많고 네. 또 관심도 넓어지고 그런 거로구나 말이죠. 네. 그러니까 더 자유롭고 더 폭넓게 또 내가 사회에 나와서 뭐 대학에 있을 때보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보게 되니까 더 많은 관심 가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65세 이후가 더 보람이 있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는 다 그렇게 살 것이다. 네.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손해일 것 같아요. 그 나는 두 가지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안 늙어도 되는데 늙어버리는 사람. 네. 네. 다 물어본 그래요. 예. 네. 그 다음에 둘째는 일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예. 예.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하고 네. 열심히 살다 보니까 100세까지 왔고요. 100세 되고 보니까 그냥 계속 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고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요. 그 교수님께서 독서를 항상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또 100년의 독서라는 책도 내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으셨고 또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책들 중에 이 책은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주고 싶으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많은 독자를 가진 건데요. 네. 초창기 내가 40대에는 고독이라는 병하고 네. 영혼과 사랑의 대화가 제일 많이 읽혔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필 문학이 일반 소설이나 시들보다도 더 많이 독자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점 얻은 거고요. 내가 97세 때에 우리 어리 일간지에서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독자가 많은 책, 좋은 책 쓴 사람을 이제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나도 끼어 있대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젊은데 나만 이제 거기에 끼어 있으니까 나 자신에게 이제 두 가지 얘기하는데 너 아직 늙지 않았다. 네. 아직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 아직도 나갈 길이 있다 말이죠. 네. 더 계속 갈 길이 있다. 네. 성장할 네. 곳이 남아 있다. 네. 그런 걸 이제 느꼈는데 그럼 이제 문장도 옛날만 못하고 독자와의 감정도 옛날같이 공감대가 적은데 왜 내가 그 10사람 안에 끼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상은 그래 내가 앞설 것 같아요. 예. 그분들보다. 예. 그건 또 좀 인정받을 만도 해요. 근데 나를 잘 아는 내 제자들은 뭔가니 우리 선생님의 사상은 철학자로서 받아들인 종교적 가치다. 예, 종교적 가치다. 네. 예. 그건 나도 인정하고 말이야. 네. 이제 그런 점들을 느끼니까 또 우리가 이제
사람도 다 다르듯이 또 책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맞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철학계통 책을 좀 읽어보겠다. 문학계통 책을 좀 읽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골라서 읽게 되면 네. 자기가 잘할 것 같아요. 예.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이렇게 정이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한 길이 없고요. 한 가지 했으면 내가 오랫동안 우리 그 마약 아편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 안 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거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생각 있는 지도층 사람들이 먼저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모범은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 한 가지 한 건 민구한이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으니까 임기가 끝날 때쯤 되게 되면 한 번 더 초대해달라고 내 공관에 가서 한 번 만나갔다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 집으로 모시죠. 그래요. 그 말을 민구한이 자기가 직접 요리해 주겠다 그 얘기가 돼요. 그래 그 뭐 요리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윤 대통령 보고는 안 그리고 같이 있던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 두 사람 보고서 두 분은 절대로 음식 만들지 말라고. 그 습관이 되면 평생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두 가지인데 우리 윤 대통령 같이 이렇게 음식 만들면 안 된다. 또 뭘 별로 맛있겠냐 이제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와 하고 웃어요. 그것밖에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얘기고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역사 속에 남아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교수님과는 함께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에게 동주형인 거잖아요. 근데 윤동주 시인보다 교수님이 공부를 더 잘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윤동주 시인도 있었고 황순원 작가도 있었고 홍창희 성악과 의사도 있고 또 다 모르는 그 이현웅이라고 하는 그 학교 채플 시간에 반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일본 가서 음악 공부하고 귀화해서 일본에서 유명한 작곡가가 되는데요. 네. 이름을 일본어로 부르니까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가 후에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 같이 살아보면 제일 뚜렷한 게 민구한이 나보다 일찍 자기 개성과 방향을 설정했던 친구들이다. 그 윤동주 시인도 공부 잘해. 근데 이상하게 그 홍차희 박사는 정말 공부 잘했고요. 네. 그밖에 이제 시인들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네. 자기 분야에서 앞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건 교육의 잘못이지 너희 잘못은 아닌데 네. 내가 체육 선생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너희들한테 얘기하기를 체육은 100m 뛰는 것이 기본이니까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어서 한 달 후에 연습해보자. 시험해보자. 그러면 1등, 2등, 3등 3명은 보람을 느끼고 97명은 고생만 했지 느끼는 거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고 체육 선생이 내 잘못이다 말이야. 그 대신 내가 너희들 보고 얘기하기를 나는 100m 경기를 뛰었지만은 너희 체질에 맞는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무슨 운동이든지 해라. 네. 그리고 한 달 후에 연습해보자. 그러면
1등이 100명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윤동주 스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때 보면 우리 그 미국 선교사가 교사이고 그랬는데 다른 학교보다는 전부 자기 개성. 내가 50, 60 되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자화상이라고 할 꿈을 키워줬던 것 같아요. 네. 그 혜택을 난 조금 늦게 발견했죠.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돼서 발견했으니까요. 네. 예. 아, 그래도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잘하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네. 또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만난 인물들, 교수님이 경험한 인물들 중에 이제 저희가 방금 궁금했던 분이 윤동주 시인이었고요. 또 한 분이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헬렌 켈러를 만난 적이 있으시다고. 네. 이게 무슨 책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요. 미국 가면 이제 헬렌 켈러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네. 우리도 또 너무 유명했던 분이니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니는 그 중학교가 기독교 개통 학교인데 네.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계 일주 여행을 하다가는 평양을 한번 거치게 돼요. 네. 평양 거치게 되면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해주고 됐다고요. 우리 학교 와서 이제 가연해주고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촛불 시간에 들었거든요. 오, 네. 근데 헬렌 켈러 여사가 그 스승하고 같이 와서 와서 가연해줬다고요. 네. 그 내가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 보고 만나게 되면 그래서 내가 헬렌 켈러까지 본 사람이야. 만난 사람이야. 그러면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분 헬렌 켈러만 아니고 네. 그 비슷한 사람들을 잠시나마 만났다고 하는 거, 보았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그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꿈을 준 것 같아요. 아, 저런 분도 있구나. 또 저런 분도 있구나 네. 말이죠. 그래 그 꿈을 키워준 별 같은 사람들을 봤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행복이죠. 근데 그걸 그렇죠. 독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네. 예. 생각 안 했던 독서를 하고 나면 별이구나. 네. 제 인생의 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자기를 키우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한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잘난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은 사람에게 배우고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헬렌 켈러도 있고요. 지금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를 텐데 김일성을 지금 교수님의 외할머니께서 젖먹여 키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그것도 진짠가요? 뭐 지나간 얘기들이고요. 다 네. 그 김일성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게 되니까 우리 고향에 있다가 본가에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김일성이고 우리 할머니가 또 김일성 어머니하고 같은 고향인데 네. 큰 아들을 낳을 때 또 이제 고향에 가서 같이 낳았다고요. 네. 근데 김일성의 어머니가 이제 유방이 젖이 골마서 젖을 못 먹게 됐거든요. 네. 그 우리 할머니가 석 달 동안 먹여서 키웠다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정말 은인이죠. 그렇죠. 키웠는데 우리 애삼순이 셋인데 그 어머니. 큰아들도 공산당들에게 희생당하고 둘째 아들도 반공운동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고 네. 셋째 아들은 6.25 전쟁이 나니까 복수한다고 여기 와서 이제 국군으로 가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그 석 달 동안이나 젖을 먹여서 키워주었지만은 네. 정치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니까 우리 할머니가 두 아들 다 희생 다 했구나. 그리고 역사의 모순, 그 풀리지 않는 것들,
그건 앞으로도 전쟁이 있고 잘못된 정치가 있는 동안은 그냥 계속 할게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인생에 간단한 게 아니다. 그런 거 다 겪어서 내 인생이 성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시련과 갈등을 본 사람이 더 높이 성장하고 작아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의미를 남기는 사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이제 105세시잖아요. 아직도 이제 인생에서 이런 걸 좀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좀 남아 있으신가요? 저는 1년이 계획이에요. 젊었을 때는 10년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1년씩 보고 사니까 1년이 10년만큼 귀하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렇죠. 네. 예. 길게 봐서 행복할 때는 내 제자들이 훌륭하게 돼서 사회 좋은 일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요. 또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잘못되고 있다가 저 사람이면 앞으로 좋은 정치를 해주지 않을까. 또 저 사람이면 훌륭한 기업을 키워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는 때가 좋죠. 예를 들어 말하면 나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삼성그룹의 부회장이 좀 더 좋은 일 했으면 좋겠다. 또 누가 좀 젊은 사람들이 좋은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기대죠. 교수님께서 유명한 사람,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만났을 때 아까 별을 봤다, 별을 만났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 입장에서는 교수님 별을 만난 것 같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저희의 별이십니다. 네.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교수님의 인생이 또 아름답게 아름다운 인생을 또 살고 계시기를 저희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요 105세 우리나라 현존 최고령 철학자이신 김형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